지난 9일 저녁 베이징에서는 황대현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2022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황대현 선수는 2분 9초 219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그의 뒤를 이어 캐나다의 스티븐 듀부아 선수, 세면 옐리스트라토프 선수가 2위와 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날의 결승전이 유독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압도적인 수의 출전 선수에 있었습니다. 준결승에서 무려 4명의 선수가 어드밴스를 받게 되어 총 10명이 레이스 라인에 선 것이었죠. 좁은 레인에서 하는 경기인지라 이를 지켜보는 관중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대한민국의 또 다른 대표 선수인 박장혁 선수가 앞선 7일의 경기에서 무리하게 파고드는 선수와 충돌하여 왼손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우다징 선수의 날에 베인 그의 손은 출혈이 멈추지 않아 인근 병원으로 후송, 열암바늘이나 꿰매는 치료를 받아 시청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9일의 결승전에서도 메달은 둘째치고 우리들의 소중한 선수가 질나쁜 베이징의 빙판 위에서 다시 한번 부상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 졸이며 시청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통상적인 경기보다 훨씬 많은 10명의 선수가 레이스 라인에 선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이유 한 가지로 약간의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경기가 다른 어떤 경기보다 안전한 경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 정도였는데요. 모두가 금메달만을 목표하며 비장한 눈빛으로 일렬횡대 선 가운데 우리가 극도로 경계하는 그 유니폼, 오성홍기의 유니폼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중국 대표 선수 중에는 단 한 명도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 출전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의 치졸한 플레이로 인한 선수들의 부상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선수들의 고속 질주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황대현 선수는 일전에 그 어떤 경기보다도 뛰어난 역량을 보이며 경기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최후방에서 느긋하게 상황을 관찰하며 체력을 비축하더니 10바퀴 가량 남았을 때부터 슬슬 예열을 시작하고 순식간에 3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9바퀴가 남았을 무렵에는 어느덧 선두를 점령하여 이후부터는 다른 선수들이 그의 페이스에 맞춰 뒤를 따라오는데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단 한 번의 추월 찬스도 내어주지 않은 채 당당히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태극기를 몸에 두른 그가 빙판에 무릎을 꿇을 때 온 국민은 함께 전율했고, 그가 시상대에 올라 잠시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와 고글 뒤에 숨겨진 얼굴을 내비쳤을 때는 황대현 선수의 잘생긴 외모에 감탄하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도 했습니다. 해외 언론 여기저기서 드디어 적합한 자에게 금메달이 수여되었다며 그를 극찬하고, 이미 준준결승전부터 그의 금메달은 확정됐다 봐도 무방하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준준결승전 당시 황대현 선수는 모두가 필사적으로 결승선을 향해 달려갈 때 이미 뒷선수들과 현격한 차이를 벌리며 너무나도 여유롭게 뒷짐지고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쇼트트랙 주행에서 뒷짐을 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세인데, 뒷짐지고 통과한 게 왜 큰 주목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뒷짐을 지는 것은 보통 한참 주행 중일 때일 뿐,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스케이트 날이 앞서가야 하기에 한 발을 쭉 뻗는 동안 무너지는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양손이 뒤로 붕 뜨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준준결승전 경기에서 황대현 선수는 무리해서 발을 뻗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앞섰기에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일도 없었고 굳이 양손의 뒷짐을 풀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다소 건방의 상징으로 보일 수도 있는 뒷짐 동작이지만, 뒷짐지고 결승선을 통과한 황대현 선수의 모습을 보며 온 국민이 기분 나쁘기는커녕 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의 여유로움, 금메달 획득을 보며 건방지다며 안 잊고 온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의 네티즌들은 그의 SNS에 몰려와 악플과 성희롱을 도배하고 있으며, 더러운 한국은 반칙 없이 경기 못하냐며 한국의 경기 운영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에 공감해주는 이들은 지구상에 중국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단 며칠 동안 중국이 수많은 반칙과 편파 판정을 보여주긴 했지만
단적인 예로 이번에 1500m 경기에서도 역시 그들은 뒤떨어지는 기량과 반칙으로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던 1000m 금메달리스트 런쯔웨이는 1500m 준결승에서 자신의 기량이 부족해 결승에 진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언제나 그랬듯 대놓고 반칙하는 모습을 보이다 반칙으로 실격되었죠. 당시 실격 통보를 들었던 중국 코치진들 역시 이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 하루 전까지 중국의 지나친 편파 판정으로 인해 여론이 나빠지던 것을 감안하였던 것으로 판단됐는데요. 이러한 중국 선수들의 탈락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라며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가며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관철하는가 하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 때문에 피해를 입고 말았다는 궤변을 펼쳐놓기에 이릅니다. 한국이 반칙을 밥 먹듯이 하는 반면 중국은 매우 신사적인 스포츠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양심 없이 중국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많이 함으로써 중국은 대인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1500m 경기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응당 결승전에 진출했어야 할 중국의 뛰어난 선수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챙기지 못한 것이다. 라는 황당한 주장인데요. 중국의 관영 황구시보는 이에 한술 더 뜨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팀은 왜 이렇게 거친가라며 한국의 스포츠 문화를 전체적으로 깎아내린 것인데요. 아무리 쇼트트랙이 한국의 전통적인 우세 종목이라고는 하지만 항상 큰 논란이 동반된다. 한국은 과거 평창올림픽 쇼트트랙에서도 가장 많은 메달을 차지하였지만 그들의 메달 확보에는 늘 피비린내가 진동하였고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하였다. 라며 중국은 한국 때문에 예로부터 메달을 빼앗겨왔다는 신기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평행 세계에 살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주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의 최민정 선수가 중국 판커신 선수를 방해했다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때의 영상을 보면 경기 중반쯤 최민정 선수가 역전을 위해 치고 나오자 판커신이 팔을 이용하여 최민정 선수를 막으며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판정단에 의해 중국팀의 페널티로 결정됐고 한국은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죠. 그 누구도 중국팀의 페널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영상에는 중국팀 선수들이 진심으로 억울해하며 울고불며 서로를 다독이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ISU에 이의제기까지 해가며 항의했지만 ISU는 당연히 언급할 가치도 없는 명백한 반칙이라며 사건을 일단락시켰는데요. 사실 평창올림픽 때 반칙을 한 판커신 선수는 소치올림픽에서도 아시안게임에서도 더티 플레이어로 유명했고 심지어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 경기 도중 컬링 기술을 시전했던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에게 2018 평창올림픽은 다행히도 공정한 판단을 내렸고 실격패를 줬던 것인데 중국은 되려 한국이 2018년 온갖 음모술수를 동원하여 중국을 방해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중국의 황구시보는 한국이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의 그늘 아래에 있어 자연스레 민족적 열등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러한 민족적 성격이 정서적으로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도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중국인들에 비해 한국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면 상대국과 선수들을 죽일 듯 공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에 못 이겨 의혹밖에 남지 않는 판정이 생겨온 것이다. 세계는 한국의 답없는 독재를 막기 위해 스포츠계 전반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조금 앞선 사례에서도 한국의 황대현 선수를 향한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 VPN으로 우회해서라도 한국인들의 SNS에 몰려와 온갖 인격 모독행위를 일삼는 중국인들을 보면 이러한 황구시보의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는 것이 금방 증명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러한 모순을 이겨내서라도 한국을 짓밟고 싶어하는 심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한국에게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황대현 선수가 베이징으로 입국할 때 전신 방호복을 착용하여 중국에 찍힌 것도 있을 거라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토록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로하는 이유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단 한 개의 금메달밖에 따지 못한 자신들의 초라한 성적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메달의 개수가 적다고 해서 초라한 것은 아니지만 국격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메달만은 쟁취해야 한다는 그들의 행보를 보면 금메달 한 개라는 성적은 그들에게 매우 초라한 성적이었을 테죠.
그리고 이러한 중국에게 우리는 스포츠 정신이라는 것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데요. 중국의 런쯔웨이 선수가 한국팀 선수가 넘어진 것을 보고 평생 기억할 거리라며 놀린 것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의 김민석 선수는 원치 않았던 저조한 기록에 절망하는 중국의 닝중엔 선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등에 둘러진 태극기는 더욱 빛났죠. 한국은 아무리 국가적인 감정이 나쁘다 하더라도 스포츠에 있어서는 따뜻한 면모를 보여준 사례가 많습니다. 당장 IOC의 홈페이지에는 대표적인 올림픽 정신이라며 드는 사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이상화 선수와 일본 고다이라 선수의 포옹 사진을 싣기도 했는데요. 당시 500m 경기에서 고다이라 선수는 이상화 선수의 금메달 3연패를 좌절시킨 장본인이지만 막상 경기가 끝난 후 두 선수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에 대한 라이벌을 넘어선 동질감, 존경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사진은 하루 종일 한국과 일본의 신문을 장식하며 양국 간의 날선 분위기를 완화시켜주기도 했죠. 그리고 팀킴으로 유명한 컬링에서는 일본이 한국 때문에 결승행 진출이 좌절됐지만 끝까지 서로를 향한 존경과 존중의 자세를 잊지 않는 건강한 라이벌 의식을 보여줘 한동안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팬아트마저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려지곤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쁘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인데 우리가 그런 정치 역사적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스포츠를 즐긴다는 방증이자 무엇보다 앞서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괜한 열등감으로 메달수에서 앞서려 아둥바둥하는 것보다 한국의 스포츠 정신을 본받는 것이 그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전 세계로부터의 존경을 받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